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에요.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는 걸 살펴보면 F는 ma라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x라는 것을 시간 t에서 그 물체의 위치라고 하면 a라는 것은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f는 ma다 라고 만들어질 텐데 f라는 것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때 이제 보통 가정을 그 힘은 그 물체의 속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물론 가속도에 영향을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이 아주 작으면 무시해버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식을 보면 그 물체의 속도 dt분의 dx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이 방정식에는 x라는 함수의 도함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F는 하고 표현했으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다. 방정식이고 F가 ma와 같다. 그렇죠? 방정식이죠. 근데 그 방정식 안에 X라는 미지함수의 도함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금방 얘기한 미분 방정식이지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그냥 미지함수의 도함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뒤에서 배울 질량 용수철 모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어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 물체를 당겼다가 탁 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시간 t에서 그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하고 그 용수철에 대한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고 그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 감쇄력, 그 감쇄력이 표현되는 그 감쇄 상수를 c라고 하고 그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질량 용수철 모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외력이 없다고 하면 외력이 있으면 이 0 대신에 F 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외력이 없다고 하면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x라는 미지함수에 대해서 그 미지함수의 1개 도함수 dt분의 dx 그리고 그 미지함수의 2개 도함수 dt제곱분의 d제곱 x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본다면 우리 뉴턴의 냉각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물체의 시간 t에서의 온도를 대문자 t라고 표현을 하고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온도를 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 그럼 미분하는 거죠. dt분의 d 대문자 t 그 온도 변화율은 매질의 온도와 물체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라는 게 뉴턴의 냉각 법칙이지요. 예,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도 잠깐 배웠었지요. 그러고 보니까 미지함수 대문자 t가 있는데 그 대문자 t에 도함수 dt분의 d 대문자 t가 포함되어 있어요. 역시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미분 방정식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예,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나 어떤 자연과학 문제 또는 사회과학 문제 이런 걸 풀 때 여러분들이 그걸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우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 푸는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해서 한 학기 동안 미분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그런 기술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은 어떤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알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세 가지 방정식을 봤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니까 F는 ma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미지함수 xt에 이계 도함수가 이 방정식 안에 있는 도함수 중에서는 개수가 제일 큰 거죠. 2개 도함수, 1개 도함수 더 이상은 없어요. 3개 도함수 이런 건 없으니까 2개 도함수의 개수가 제일 크지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도함수의 개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고계 도함수의 개수, 그것을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개수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계 도함수의 개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뉴턴의 법칙, 이것은 이계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질량 용수철 모델도 x의 더블 프라임이 있었어요. 이계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뉴턴의 냉각 법칙은 1계 도함수만 있어요. 2계 도함수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계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하나씩 배울 텐데 가장 쉬운 거 1계 미분 방정식부터 배워 나갑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많이 봤어요. y는 x제곱이다 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하면 dx분의 dy는 2x다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dx분의 dy 어떤 미지함수 y의 도함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dx분의 dy는 2x다 라는 걸 얻었으니까 당연히 y는 x제곱 이렇게 표현된 이 함수는 dx분의 dy가 2x다 라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처럼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하나 주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뭐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dx분의 dy가 2x다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y는 fx야. 이런 모양으로 꼭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음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입니다. 그렇죠? 그 원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x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해 놓고 미분해라 그러면 우리 미분하는 걸 알지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 y제곱은 y가 x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y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y제곱을 미분하면 2y. 근데 y가 함수니까 우리는 x로 미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해서 y를 x로 다시 미분해서 옆에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한 것은 2x 플러스 2y dx분의 dy 이렇게 되지요. 오른쪽은 4였으니까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2y dx분의 dy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2는 약분해서 치우고 dx분의 dy를 구하기 위해서 dx분의 dy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dx분의 dy 미지함수 y의 도함수네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것은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첫 번째 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꾸로 이것을 미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에서 미분해서 이걸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하는 y라는 함수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y는 하고 표현을 안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것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뜻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하는 y라는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음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함수로 표현됐을 때는 그 음함수로 표현된 그 식을 만족하는 함수 y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해서 미분 방정식 그리고 그 식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음함수로 표현해서 대문자 f x, y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dx분의 dy는 ex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그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해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했었죠. 미분해서 dx분의 dy는 ex다라는 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dx분의 dy는 ex다라는 미분 방정식을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dx분의 dy는 e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것 중에 하나다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분 적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dx분의 dy가 ex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먼저 주어졌다면 이것을 적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적분하면 2x를 적분해서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상수든 우리가 그 상수를 임의상수라고 부를 텐데 그 상수 c에 대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c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들이죠. 그렇죠? y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모든 함수가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x분의 dy는 2x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c에 대해서도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함수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dx분의 dy는 2x다 라는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가 y는 x제곱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될 텐데 c라는 값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c에다가 30을 대입을 해주면 그렇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런 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c에 대해서도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이 dx분의 dy는 2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니까 y는 x제곱도 y는 x제곱 플러스 30도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해의 종류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를 일반해라고 불러요. 그 일반해가 주어졌을 때 그 일반해의 c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즉 0을 대입하면 y는 x제곱을 얻었죠. 30을 대입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30을 얻었죠. 그렇게 일반해의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를 특수해,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고 부릅니다. 일반해, general solution, 일반해,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미분 방정식 경우에는 일반해가 주어졌는데 그 일반해에 임의상수 자리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해가 되기는 해가 되는데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일반 해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해. 그런 해를 우리는 특이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singular solu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특이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뜻입니다. 특이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서 특이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는 일반해와 특수해와 특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일반해를 구해서 쓰는데, 특수해는 일반해에서 만들어지니까, 예, 일반해만 알면 되겠지만, 특이해라는 것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예, 일반해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이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갈 텐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1개 미분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1개 미분 방정식은 당연히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안에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1개라고 했으니까 최고개 도함수가 결국은 1개 도함수가 돼야 되지요. 2개 도함수 이상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해서 결국은 dx분의 dy 또는 y 프라임 이것이 도함수 중에 개수가 제일 높은 거다. 그 방정식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1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초기값 문제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반적인 1개 미분 방정식을 다루기 전에 특별하게 초기값 문제라는 것을 다뤄볼 텐데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고개 도함수가 1개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dx분의 dy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dx분의 dy로 그 식 전체가 풀려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dx분의 dy로 풀리는 경우만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서 dx분의 dy가 x하고 y로 표현된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때 초기값 문제라는 것은 x의 값이 특정하게 x0였을 때 그때 y의 값은 x0에서 계산을 해주면 y0다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조건을 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걸 푸는 문제를 초기값 문제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값 문제가 뭔지는 알았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모든 미분 방정식이 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가 없는 경우에 굳이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의 존재성하고 있다면 딱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2개 이상 있는 건지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건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초기값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초기값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x분의 dy로 풀어서 dx분의 dy가 fxy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변수 함수 f, 소문자 f를 가지고 주어졌습니다. 그때 초기 조건 y는 x가 x0일 때 그 y 값이 y0다 라는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런 초기값 문제, 미분 방정식이지요. 이것에 해가 있냐라는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초기 조건을 만들고 있는 x의 값 x0와 y의 값 y0로 표현된 xy 평면에 주어진 점 x0, y0 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이 존재해서 그 열린 영역에서 dx분의 dy하고 같다고 주어진 함수 fxy라고 썼지요. 그 함수 f가 그 영역에서 연속 함수가 되면 그렇다면은 해가 있어요. 해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함수 f뿐만 아니라 그 함수를 y를 변수로 해서 편미분한 값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예, 이건 편도함수 기호고요. 예, 이것은 y를 변수로 하는데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하시면 돼요. 그때 x라고 표현된 것들은 그냥 다 어떤 특정한 상수다 이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y를 가지고 미분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y로 편미분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y로 편미분했을 때 얻은 함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두 개의 함수가 f도 그렇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그렇고 그 영역 아래서 연속이 되면 예, 그러면 해가 존재하면서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예,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초기값 문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예, 1개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예, 그리고 초기 조건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예, 이게 해가 존재하는 건지 존재한다면 유일한지 예, 한번 논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f는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y만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변수로 해서 y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하고 2y하고 그냥 곱하기 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6x제곱 y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f라는 함수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라는 함수도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다항함수 모양이네요. 그렇죠? 다항함수 모양이니까 어떤 점을 가지고 오든지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초기 조건이 만드는 x값 y값 0,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그 점을 포함하는 그냥 열린 영역을 하나 아무렇게나 잡으면 돼요. 그렇죠? 예, 사각형 정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8분의 1 예,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0, 마이너스 8분의 1을 xy 평면에서 이렇게 xy 평면에서 이 정도에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원형으로 잡아도 됩니다. 예, 하여간 요 점을 포함하는 걸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영역에서 연속이지요. 두 함수가 다. 그렇죠? 예, 연속이 되니까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게 예, 이 정리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한 문제를 그럼 더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1개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 그리고 초기 조건 y0는 제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있는지 있다면 유일한지 예, 점검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초기 조건이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도 0이 돼야 되니까 그 주어진 점은 0,0이지요. 예, 그러면 원점입니다.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dx분의 dy하고 풀어놓은 예, 그 함수 이게 fxy죠. 그러니까 fxy는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 당연히 xy가 어디에 있든 다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초기값 문제는 해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가 유일한지 더 나아가 봅니다. 예, 주어진 함수를 y로 편미분해 봐야 돼요. 그렇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x는 상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곱해두면 돼요. 그렇죠? y의 3분의 2승을 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3분의 2는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마찬가지 3분의 2에서 하나 빼주면 승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1승분의 1이죠. 3분의 1승은 세제곱근 y죠. 그것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세제곱근 y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3 곱하기 세제곱근 y 분의 2x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어진 점은 x가 0, y가 0인 점이에요. 세제곱근 y가 분모에가 있어요. 그렇죠? 분모에가 있으니까 y의 값이 0이 돼버리면 연속이 안 되지요. 그렇죠? 네, 연속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해됐죠?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외의 얘기는 어떤 얘기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유일성은 보장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 2개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직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앞에서 이미 해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초기값 문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그리고 초기 조건, x가 0일 때 y는 3이다.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푸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워요. 그때 풀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풀이법을 배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거꾸로 왔던 그 과정을 생각합니다.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이걸 미분하면 2x 플러스 2y 곱하기 dx분의 dy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를 미분해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곡선은 당연히 0,3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식에 x에 0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c다. 그러면 c는 9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c를 9다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이지요. 이것이 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기값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는 해가 있는지 유일한지 판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식대로 다시 한번 판정을 해볼까요? fxy라는 것은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dx분의 dy하고 같은 부분, 그렇다면 마이너스 y분의 x지요. 해서 f는 마이너스 y분의 x입니다. 그렇다면 f를 y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y만 변수.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x는 상수예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y분의 1만 미분해서 그 상수하고 곱해주면 돼요. 근데 y분의 1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마이너스 x와 같이 곱해주게 되면 y제곱분의 x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0,3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xy 평면의 점입니다. 그걸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놓고 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에 보니까 y제곱 하는 것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y가 0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y가 0이 안 되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그런 원이다라는 건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y의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y의 값이 0 되는 부분은 이렇게 x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축 이 부분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는 이 원에서 x축이 빠져나갔으니까 위쪽에 반쪽 원, 아래쪽에 반쪽 원 둘로 나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점을 포함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0,3을 포함해야 되니까 당연히 0,3이라는 점은 x의 값이 0이고 y의 값이 3인 이 y축상에 있는 이 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을 포함하면서 끊기지 않는 그 곡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 위쪽에 놓여 있는 상반원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해서 해를 표현하는 곡선을 우리가 해곡선이라고 부를 텐데 해곡선은 이렇게 위쪽 반쪽 원이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하나씩 밟아 나갈 텐데 해를 식을 풀어서 구하기 전에 우선은 비슷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방향장이라는 걸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주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 되는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미분해가지고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곡선이 되지요. 그렇죠? 해곡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 방정식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떤 상수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1개 미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dx분의 dy로 풀 수 있었을 때 dx분의 dy가 x하고 y의 어떤 함수다. f, x, y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를 어떻게 비슷하게 찾아갈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텐데 방향장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방향장이라는 것은 여기 미분 방정식을 보니까 dx분의 dy가 fxy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dx분의 dy가 y라는 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fx, y하고 같다라는 뜻이네요. 미분 방정식이 표현하는 게 그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f라는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x, y라는 점을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곡선 y라는 곡선
위에서 잡았을 때 그때 그 점에서 그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점의 좌표 x와 y를 가지고 마이너스 y분의 x를 계산하면 같다,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fxy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이 짧은 화살표들은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fxy, 즉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걸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해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부터 아주 짧게 그 접선의 일부를 끊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짧은 선들을 점마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예, 그럴 때 그 화살표들, 짧은 화살표들,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화살표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이라고 불러요. 예, 디렉션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 방향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향장을 가지고 해곡선을 추정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분의 x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평면의 1사분면에서는 x는 플러스지요. y도 플러스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y분의 x는 마이너스지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예, 어떻게 생겼다라는 건 알지요? 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접선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x를 하나 설정해 볼까요? 그때 같은 x 값에 대해서 위로 갈수록 y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y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y분의 x는 y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렇죠? 음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값은 작아지니까 같은 x를 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 여기 아래쪽에서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었다면 음의 기울기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절대값이 작아졌어요. 음수긴 한데. 더 위로 가면 절대값이 더 작아졌어요. 음수긴 한데. 그렇죠? 더 위로 가면 절대값은 더 작아졌어요. 음수긴 하지만 절대값이 위로 갈수록 점점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는 2사분면을 살펴볼까요? 예,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y분의 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이런 그림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커지면 역시 절대값은 작아져요. 그렇죠? 플러스인데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가졌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절대값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덜 기울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려볼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 4분면도, 4, 4분면도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3, 4분면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그렇다면 전체는 마이너스. 그렇죠? 4, 4분면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그렇죠? 예, y의 값이 커질수록 점점 절대값은 작아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짧은 화살표들이 어떤 해곡선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 해곡선에서 접선을 짧게 끊어낸 것하고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 중에서 특별하게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렇다면 x0, y0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요 점.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갔을 때 일단 접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걸 접선으로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그려내는 거예요. 해서 점점 이렇게 이걸 접선을 갖게끔 이렇게 쭉 이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 보면 이게 원 모양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면 접선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가 방향장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예,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접선의 모양을 가지고 곡선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예,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런데 방향장을 가지고 정확한 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예. 대충 그림으로 이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예, 이게 정확한 식으로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방향장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dt분의 dx, t가 독립변수고 x가 종속변수입니다. dt분의 dx가 6-500분의 3x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을 이용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t를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자, 방향장을 그릴 거니까 dt분의 dx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다면 t, x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6-500분의 3x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가로축을 독립변수 t의 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축을 종속변수 x의 축이라고 해볼게요. x의 값이 200일 때, 400일 때, 이렇게 가면서 1000일 때, 1200일 때, 이럴 때 이 평면에 있는 t와 x로 만들어진 평면에 있는 점에서 우리는 방향장을 그려봤어요. 자, 그 방향장은 x가 결정하지요. 6-500분의 3x 이렇게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t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x의 값이 같으면 다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값이 400일 때 전부 이런 선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 같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화살표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x의 값이 800일 때 또 계산해 보면 여기 x의 값이 커지면 당연히 500분의 3x가 커지니까 6에서 큰 값을 빼주면 전체는 작아지지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갈 텐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작아지니까 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0선에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800선에서는 조금 덜 기울어졌겠죠? 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평행인 이런 화살표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1000이 되면 어떨까요? 1000이 되면 500분의 1000 하는 것은 2니까 3 곱하면 6이 되고 6에서 빼주면 1000이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표들은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0이니까 t축하고 이렇게 나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화살표들을 그려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점을 하나 찾아서 점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 점을 지나가는 해를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 화살표들처럼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해곡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해는 대충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1200부터 내려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1000으로 됐을 땐 0이 돼야 되니까 점점 이렇게 평행하게 되지요. 이렇게. 그렇죠? T축하고 나란하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왔다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해서 아래쪽에서 가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위쪽에서 오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t, x의 값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나요? 1000을 향해서 가죠.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때 곡선들을 보세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100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지나가는 걸 선택을 하든 이렇게 극한은 1000을 향해서 가야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향장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배울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오일러의 방법이에요. 오일러의 방법이라고도 하고 오일러의 근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초기치 문제입니다. 1개 미분 방정식이 dx분의 dy는 fxy 이렇게 주어졌는데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yx0는 y0, 즉 해 중에서 x0, y0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런 해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일러의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x0, y0를 지나가야 되니까 xy 평면에서 x0, y0라는 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점을 지나가는 해를 선택을 할 거니까 그 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곡선이 해곡선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곡선이 해곡선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것의 근사값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점 x0, y0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점에서 이 해곡선에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접선. 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런데 이 접선을 아주 짧은 간격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낸 것을 x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x0부터 x1까지는 길이를 h라고 둘 거고 이걸 우리가 격자 간격이라고 부를 텐데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커지면 안 돼요. 굉장히 커지면 이 접선하고 이 곡선이 굉장히 멀어져요. 그렇죠? 접선하고 곡선이 이렇게 멀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 끊어냈습니다. 자, 그때 x의 값을 x1이다 라고 할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x1에서 이 곡선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텐데 그거는 y x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곡선에 있는 값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근사값으로 이 접선에서 찾는 거예요. 접선에서 y1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x1에서 y의 값, y x1 이것의 근사값을 y1으로 찾는 거예요. 근사값을. 근사값.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x1, y1에서 마치 y1이 이 곡선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예, 그냥 이 식을 가지고 dx분의 dy는 fxy 이걸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여기다가 xy 자리에다가 x1, y1 대입해 가지고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해서 두 번째 이렇게 그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하나 그어요. 예, 그리고 또 짧은 영역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접선, 예, 같은 기울기 갖게 이렇게 그려내고 이해됐죠? 예,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예,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가볼까요?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 x0, y0라는 점을 하나 찾아요. 예, x0, y0 여기가 y0입니다. 이렇게 예, 그럴 때 이 주어진 점에서 예, 우리는 dx분의 dy가 fxy야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x0, y0가 되겠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접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접선의 식은 지나가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x0, y0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fx0, y0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 그럼 y0 그렇죠? 근데 y 마이너스 y0는 할 거니까 y만 남겨두고 y0를 넘겨가지고 y는 y0 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플러스 기울기는 f x0 y0가 되죠.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예,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지요? 예, 수학적 사고에서도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정리하면 y는 y0 플러스 f x0 y0 곱하기 x 마이너스 x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x의 값을 x1으로 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직선 위에서 그때 y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y1이라고 할 거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에서 y의 값 이것은 곡선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이 값은 곡선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사값이 만들어지죠. y1은 예, 이 접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요 x1이라는 값을 예, 여기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 대입한 거예요. 예,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y1은 y0 플러스 f x0 y0 x1 마이너스 x0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y1의 값을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y1이 얼마인지 아니까 이제는 x1, y1 하는 것을 마치 곡선 위에 있는 것처럼 곡선 위에 있는 것에 가까운 점일 뿐입니다. 곡선 위의 점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사값을 계산한 거예요. 접선에 이용해서. 예, 해서 x1, y1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곡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울기가 fx1, y1이 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접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그 두 번째 단계부터는 사실은 접선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 나갑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역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y는 y1 역시 지나가는 점에 y좌표 넘겼어요. 그렇죠?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에 x좌표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주 짧게 끊어요. x의 값을 x2라고 끊었어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x2를 대입해줘요. 그때 얻는 값을 이제 y2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y2도 역시 그 곡선에 있는 그 값에 가까이 있을 거다. x2에서 y 값, 예, 그 y x2에 가까이 있을 거다. 이해됐죠? 예, y2는 요 직선에 있는 거고 예, y x2는
곡선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가까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접선으로 또 꺾어서 접선으로 또 꺾어서 접선으로 또 꺾어서 접선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예, 이것을 오일러의 방법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 정리가 되지요? 자, 그래서 계속 정리하면 이제 n번째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xn-1, yn-1이라는 점에서 역시 기울기가 f라는 함수를 가지고 fxn-1, yn-1 이렇게 되는 직선의 식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 식을 구하면 y-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다. 예,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식을 얻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단계에 x 값을 xn이죠? 예, 이 식에 x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얻는 y가 yn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일반식이 만들어집니다. yn은 yn-1 플러스 fxn-1, yn-1 곱하기 xn-xn-1 이렇게 주어지지요. 이해됐죠? x는 간격을 일정하게 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의 간격을 격자 간격이라고 부를 거고 그걸 h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h를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럼 오일러의 방법이라는 것이 각 x 사이의 간격을 즉 xi에서 xi-1을 뺀 것을 h 격자 간격이라고 주면 h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이 표현될 수 있죠. 그렇죠? xk라는 것은 그 전 거 xk-1에다가 격자 간격 h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것은 h를 더하면 두 번째 거게 되고 두 번째 거에다가 h를 더하면 세 번째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나갈 거니까 계속 h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끊었다면 xk는 처음에 x0에다가 h를 k번 kh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yk는 이전에 yk-1 플러스 격자 간격 h 곱하기 이전 점에서의 f의 값.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격자 간격 x 사이의 간격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h라고 쓸 거고 그 격자 간격 h를 가지고 이전에 있던 점 xk-1, yk-1로부터 그 후의 점, 그 바로 다음 점 xk, yk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이 어떻게 되냐? yk는 이전에 yk-1 플러스 격자 간격 h 곱하기 f 이전 거에서의 값.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죠?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오일러의 방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일러의 방법을 써서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초기 조건은 y0가 1 그리고 격자 간격은 h는 0.2를 사용해서 그 해의 근사값을 구해라. 해의 근사값을 근사해라고 부를 겁니다. 근사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갈까요? 처음에 주어진 x0는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y0라는 것은 거기에서 함수값이 주어진 거니까 1이지요. 해서 지나가는 점이 0,1이었던 거지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공식을 알고 있어요. y1 하는 것은 이전 단계의 y값. 그렇죠? 그것하고 격자 간격 h 0.2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 이전 단계에서 dx분의 dy를 계산하는 방법
마이너스 y분의 x지요. 그것을 이전 단계에서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여기 있던 거고, 그렇죠? 예, y분의 할 텐데, 예, 이전 단계 y가 1이었어요. 그렇죠? x 할 텐데, 이전 단계 x는 0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면 0이 곱해지니까 y1은 예, 똑같이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그럼 x1 하는 것은 격자가 0.2니까 이제 x1은 0에서 0.2를 더했으니까 0.2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y1이 구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y2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y2는 하고 갑니다. 이전 단계의 y 값인데 y1이 이전 단계 계산했는데 1이지요. 그렇죠? 예. 플러스 격자 간격은 역시 0.2이지요. 그렇죠? 곱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y분의 x가 계산돼야 되지요. 마이너스는 여기 곱해졌고, 그렇죠? y분의 할 건데 y가 예,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1번 단계가 돼요. 예, 그 전 단계에서 1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x 할 텐데 이전 단계 x는 예, 0에다가 0.2를 더했으니까 격자 간격 0.2가 플러스 됐어요. 그렇죠? 예, 해서 x1은 0.2. 그렇죠? 예,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y2는 1-1분의 0.2 곱하기 0.2. 그렇죠? 예, 0.04를 1에서 뺐으니까 0.96.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y3는 이전 단계의 y값 0.96 플러스 격자 간격 0.2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x 할 텐데 여기 마이너스 나갔고, 그렇죠? 이전 단계 y 가지고 올 거니까 0.96분의, 그렇죠? 그 다음 격자 간격은 0에서 0.2만큼 갔다가 또 0.2만큼 갔으니까 이제 0.4만큼 가게 됐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해서 0.4는 이제 x2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96 마이너스 0.2 곱하기 0.96분의 0.4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0.876 이렇게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일러의 방법까지 배워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1개 미분 방정식 예, 실제로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게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